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12월 6일 수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어제 5일 실시된 조지아주 브룩헤이븐시 시장 선거 결선 투표에서 존박 전 시의원이 조지아주 첫 아시아계 시장이자 한국계 첫 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존박 당선인은 총 6,084표 중 3,564표를 득표하며 최종 득표율 5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1월 지방선거에서 2위였던 로렌 키퍼 후보는 41%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어제 오후 브룩헤이븐시에서 열린 개표 파티에는 후원자 및 지지자 100여 명이 모여 개표의 순간을 지켜봤고 오후 9시쯤 당선이 확정시되자 축하의 말을 나눴습니다. 존박 당선인은 기쁨을 드러내며 당선이 되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지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고 했고, 브룩헤이븐의 발전 방향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당선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브룩헤이븐시를 지속 가능한 녹색 도시로 만들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존박 당선인은 1970년대에 도미해 에모리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현재 CDC 기술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9년간 삼선시 의원을 지내왔습니다. 시장 임기는 내년 1월에 시작됩니다. 존박 후보의 시장 당선을 위해 애틀랜타 한인 커뮤니티는 펀드레이징, 캠페인, 가정 방문 등에 함께 힘써왔습니다. 이국자 애틀랜타 한인회 자문위원장은 조지아주에서 처음으로 한국 사람이 시장이 된 것이 영광스럽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정계에 도전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일 워싱턴 DC와 가까운 알링턴 카운티 블루몬트와 볼스턴 지역에 있는 주택에서 굉음과 화염, 연기를 토해낸 대규모 폭발 사건을 일으키고 숨진 채 발견된 용의자가 56세 한인 집주인 제임스 유 씨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대폭발로 부서진 주택 안에서 시신 한 구를 수습했는데 집주인인 제임스 유 씨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유 씨는 알링턴 카운티 블루몬트와 볼스턴 지역 노스벌링턴 스트리트에 있는 자신의 주택에서 지난 월요일 밤 8시 30분쯤 굉음과 화염, 연기를 토해내는 대규모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집안에서 엄청난 굉음을 일으키며 대폭발이 벌어졌으며 깨어진 유리창과 무너진 잔해들이 흩어지면서 화염과 연기에 휩싸였다고 전했습니다. 제임스 유 씨는 이에 앞서 월요일 오후 4시 45분부터 조명 공포탄 권총을 집안에서 바깥 이웃을 향해 30발 이상 쏘는 소동을 벌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과 수시간 대치한 바 있습니다. 알링턴 경찰은 집안에 있는 용의자에게 집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으나 내버려달라면서 불응했으며 4일 밤 8시 30분경 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대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제임스 유 씨가 왜 이런 비극을 일으켰는지에 대해 수사당국은 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과 관련해 의료사고를 의심하고 뉴욕에 있는 로체스터 병원과 자신의 전처, 여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다가 기각당해 반감을 표시해 의료사고와 보상, 유산 상속 등이 얽힌 사건일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유 씨는 링크드인과 유튜브 등 SNS 계정에서 국제통신회사 전직 정보 보안 책임자였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92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앤더슨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SNS에 소송이 기각당했기 때문인 듯 미국에 대해 위선과 부패, 사기, 음모로 가득한 나라라면서 강한 반감을 표시했고 전처를 마녀로 칭했습니다. 제임스 유 씨는 특히 이 소장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70년대 초 대선 후보일 때 보좌관을 지낸 유기흥 씨로 언급하고 자신의 어머니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한국어과에서 일했던 애나신 유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90년에 작고한 아버지가 김대중 전 대통령, 에드워드 케네디 전 상원의원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으며 자신의 어머니는 92년에 갑자기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밝혀 의료사고로 의심하게 됐음을 시사했습니다. 병원은 물론 전처와 여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의료사고에 따른 보상과 맥클린과 이번에 폭발시킨 알링턴 주택 등 유산 상속을 놓고 다툼을 벌여왔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올해 미국의 강한 성장세를 뒷받침해온 노동시장이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어 내년도 성장이 둔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노동시장의 냉각 조짐이 구인 건수 급감과 퇴직자 감소, 채용 감소세, 급여 인상폭 축소, 일자리 찾기 어려움 등 5가지 지표에서 확인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월가는 곧 발표될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19만 명 증가에 그쳐 올해 월 평균 약 24만 개 증가를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10월에는 민간기업 구인 건수가 전월 대비 61만 7천 건 줄어든 870만 건에 그쳐 2021년 3월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구인 건수는 지난해 3월만 해도 사상 최고치로 1,200만 건에 달했습니다. 하마스가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을 습격한 뒤 어린이부터 1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증거와 증언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원 파악 작업을 한 예비군 대위 마야는 영국 BBC 방송을 통해 모든 연령대의 많은 여성과 소녀들의 시신에서 멍과 상처를 살핀 결과 성적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7일 네게브 사막에서 열린 음악 페스티벌 현장을 공격한 하마스 대원들로부터 살아남은 한 여성은 한 피해자가 집단 성폭행 당한 끝에 피살되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증언했고, 또 하마스 조직원들이 피해 여성의 가슴을 잘라냈고 이윽고 군복을 입는 남성이 성폭행 중에 그녀의 머리에 총격을 가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신 수습에 참여했던 자원봉사자들도 임신부의 뱃속에 태아까지 살해한 모습을 봤다거나 침대에 사지가 묶인 채 끔찍하게 살해된 여성들이 있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MBC 방송도 당시 수십 명의 여성들이 조직적으로 강간, 성적 학대, 신체 훼손을 당한 것을 보여주는 여러 증거를 이스라엘군과 정부로부터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매년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과 최수연 네이버 사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포브스는 어제 2023년 영향력 있는 여성 순위를 발표하면서 재력과 언론 활동, 영향력, 활동 범위 등 4개 범주의 지표를 종합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82위에 오른 이부진 사장은 재산은 38억 달러로 집계됐고, 포브스는 이 사장이 한국 최고의 숙박 및 컨퍼런스 센터 중에 하나인 호텔 신라의 사장이자 최고 경영자라면서 호텔 신라는 롯데에 이어 한국 최대 면세점 사업자라고도 소개했습니다. 올해로 42세 최수연 사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한국의 가장 큰 인터넷 회사인 네이버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다면서 이 회사 최초의 여성 CEO이자 최연소 사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올해로 20번째인 포브스의 이번 발표에서 1위로는 지난해에 이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집행위원장이 선정됐고, 그 뒤를 이어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와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2위와 3위의 순위를 지켰습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테일러 스위프트는 5위에 뛰어올랐습니다. 연예인이 탑5에 진입한 것은 이번 순위 발표를 시작한 지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열애설에 휩싸였던 방탄소년단의 비와 블랙핑크의 제니가 결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한국 가요계에 따르면 비와 제니는 연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열애설은 지난해 제주도 모초에 함께있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처음 불거졌습니다. 이후 지난 5월에는 이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데이트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됐습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YG 엔터테인먼트는 그간 둘의 열애설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12월 6일 수요일 오늘의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